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토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 변호사 설명회가 높은 관심 속에서 열렸습니다. 빛가람 도시의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동반 성장의 길에 함께 모색했습니다. 광주예술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서둘러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 매실 수확량이 작년보다 조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민들은 수확량이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시군 지역은 법률적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법률적 서비스를 위해 2년 전부터 마을 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설명회가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재작년 건축 문제로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했던 담양 이화원 이장이 또다시 마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얻은 법률적 지식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무료이고 그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돼서 좋았어요. 시군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변호사와 읍면을 연결해주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제 괴리감이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본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전남 일선 시군에도 200여 명이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을 변호사 제도를 알리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마을 변호사 제도를 알려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네이버 검색이나 읍면 사무소를 통해 연락처를 알 수 있고 대한변협이나 법무부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을 변호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무료 상담이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밸리를 꿈꾸는 빛가람 도시에 모였습니다. 어깨 걸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초음파를 이용해 배전 설비를 점검하는 신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고장은 없는지 혹은 전기가 새는 건 아닌지 자동차로 달리면서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보다 10배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절연유를 생산하는 이 업체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홍보도 하고 또 바이어들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런 기회 때문에 저희가 지금 러시아도 오늘 MOU도 체결하게 되고 빛가람 도시의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공사협회 등과 함께 동반 성장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빛가람 에너지밸리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되고 지역 기업가들에게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산업계와 학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밸리를 성공시킬지를 놓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각 시도를 대표한 전기공사 업체들은 누가 더 안전하고 빠르게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지 서로 기량을 겨루기도 했습니다. 한전 이전을 계기로 빛가람 도시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라도 특산품 판매와 콘서트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전교조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광주 지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부는 다만 이번 현재 판결을 통해 법의 노조로 몰아가려던 노동부의 공안몰이식 탄압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요즘 한낮에는 참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오늘 광주가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위험, 피부 질환 지수도 위험, 식중독 지수도 경고 단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 광주에는 오전 9시 무렵이면 비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고 휴일에는 다시 맑은 가운데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 등을 위해 진도 팽목항 등에는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밀린 이용료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류품이 보관된 컨테이너입니다. 운동화와 가방 등 주인을 잃은 물건 천여 점이 보관돼 있습니다. 하지만 CCTV와 냉방시설 설치 예산이 없어 유류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 곰팡이 필 수도 있는 여건이 되고 그래서 안에 전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에어컨 그런 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팽목항.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한때 50여 곳이 넘었던 컨테이너 등 각종 시설물들이 대부분 철거돼 지금은 10여 곳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 임차료는 벌써 수개월째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와 인터넷, 전화요금 등도 체납이 길어지면서 독촉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정부가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진도군에 지원했지만 지난해 말 이미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추가 지원이 끊기면서 지급되지 못한 비용은 지금까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등 그러한 임차료를 현재 못 내고 있고요. 또 가족들의 요구 사항도 현재 못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결정되면서 팽목항은 앞으로도 계속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건의에도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비던전 5호기 가압기 정비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제보가 접수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한비던전 민간감시위원회는 지난 2013년 두산중공업이 한비던전 5호기 가압기 노즐을 용접하며 균열을 예방하는 작업을 생략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은 당시 용접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분석하는 등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제 발생한 광주 양동교 인근의 도로 꺼짐 현상은 토사 유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는 땅 꺼짐 현상에 대해 인근 하천 모래 지반이 비에 휩쓸리면서 공간이 생겼고 그 위를 덮고 있던 아스팔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 꺼진 곳은 현재 복구 공사가 마무리돼 차량이 정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성곽은 재배분에서 비롯된 광주 서구청 노사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 실과장단은 호소문을 통해 서구청 정상화를 위해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구청 실과장단은 노조가 이무진 서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을 부당 노동행위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문화전당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는 알아도 광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무엇인지 김철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영국 요크시는 중세시대 성곽의 현대예술의 옷을 입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쇠락했던 이 고대 도시는 10년 전부터 시작한 미디어 아트 축제를 통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도시 재생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요크시는 지난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됐습니다. It's a new way to create jobs, to grow businesses, to create new connections around the world and to bring the world to us. 20년 전 대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망가졌던 일본 고베시는 도시 재건 과정에 문화와 디자인을 활용해 톡톡히 덕을 본 사례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디자인 사업을 통해 건물과 도로 복구는 물론 상처난 고베 시민들의 마음을 함께 달랬습니다. そういう方のやっぱり復興の過程の中でやっぱり心の傷を癒すということでやっぱり文化的な取り組み、例えばビエンナーレですとかそういうのは非常に市民の心の癒しに。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음식과 디자인 등 7개 분야 69개 도시가 가입돼 있는데
광주는 지난해 미디어 아트 부문의 창의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광주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여러 문화의 콘텐츠, 기술력 이런 것들을 이후에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충돌 없이 함께 나누면서도 전 세계에 광주를 문화로 알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지만 아직 변변한 홈페이지 하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국책 사업에서 대한민국에 국한되어 있고 동아시아 문화 도시는 한중일 3개국에 국한되어 있죠. 그렇지만 유네스코 창의 도시는 19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말 그대로 글로벌한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광주를 비롯해 지난해 새로 가입한 28개 회원 도시를 소개하고 각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가입은 광주의 문화자원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입은 다른 도시들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활용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가 자치단체의 유료도로 하이패스 구축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부는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구축 업무를 총괄합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통행요금을 현금으로 내는 데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자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지만 비용 부담을 놓고 사업자 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도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7개월 만에 기준치를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따르면 5월 중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포인트가 상승한 100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지수는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지만 소비 지출 전망 지수가 100을 크게 웃돌며 소비 심리 지수를 높였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최근 2년간 장기 평균값을 기준치 100으로 삼고 있으며 100보다 크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타선이 힘을 잃으며 영봉패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적생 유창식 선수는 친정팀과의 첫 맞대결에서 패전 투수가 되며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유창식과 한화의 첫 만남, 친정팀을 상대로 한 첫 등판에서 유창식 선수는 씩씩했습니다. 5이닝 동안 2개의 안타를 허용했고 4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야수진의 실책으로 3점을 내줬지만 자책점은 1점에 그칩니다. 중간중간 흔들리며 내준 4개의 4사구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적 후 불펜에서 보여줬던 불안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피칭을 선보이며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아와 한화는 타선의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무득점에 그친 기아는 6개의 안타를 기록했지만 한화는 단 3개의 안타로 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화 타선은 볼넷, 폭투, 기아의 실책 등을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시켰고 희생타, 진루타를 성공시키며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아는 적시타의 부재 속에서 득점 기회를 번번이 놓쳐 무기력하게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광주FC가 5월 치러진 홈 5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는 3위 제주로 승점차는 5점에 불과한데요. 제주전 승리로 3경기 무승을 끊어내고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광주는 내일 홈 경기를 마치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인해 원정 10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NC와 광주계 챔피언스필드에서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최근 8연승을 달리며 리그 선두에 올라있는 NC인데요. NC의 연승에 제동을 걸고 팀 승리를 챙기기 위해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나섭니다. NC의 선발은 이태양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국회 광주 유대회 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광주 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 유대회가 남북화에는 물론 한반도 평화의 축제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와 전남북의 상생 협력을 위해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오늘 열립니다.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3개 시도는 목포에서 군산을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건설과 광주 유대회 협력,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등 그동안 논의된 협력 과제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게 됩니다.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상생 협력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됩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9부는 인하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4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나 자치단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5년의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개장을 앞둔 남도소리 울림터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르는데요. 남학 신도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건축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 남도소리 울림터입니다. 전국 최초의 한옥형 공연장으로 전통과 현대미가 어우러져 세련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물은 558석의 객석과 공연장, 연습실, 의상, 소품실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남도소리 울림터는 자치단체가 건립한 최초의 국악 전용 공연장으로도 주목받습니다. 새로운 집에 들어온다는 설레임, 그리고 이렇게 전용극장으로 지어지는 최초의 건물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뜻깊고요. 내부 벽면과 천정 디자인은 최적의 소리 울림을 만들도록 설계됐습니다. 생생한 무대 역동성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도록 24대의 무선 마이크와 고출력 스피커 시스템이 시설됐고 움직이는 무대와 특수 조명 등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공연 시설을 갖췄습니다. 국악 강좌, 토요 상설 프로그램, 그리고 교류, 기획, 초청 공연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흥미롭고 신명나는 삶을 충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곳 남도소리 울림터에서 도립국악단의 토요 공연이 펼쳐지고 다른 시도 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다음 달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모임 준비위원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비협조로 조직 구성이 늦어져 반쪽 개관이나 부실 개관이 된다면 정부가 책임지라고 성토했습니다. 또 문화체육부와 아시아문화개발원이 개관 콘텐츠 준비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성공적 개관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일보가 창간 이후 2만 호째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1952년 2월 11일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63년 만에 이룬 기록으로 호남 지역에서는 최초이자 전국 일간지 가운데 12번째 기록입니다. 광주일보는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통폐합된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의 지령을 승계해 오늘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신안구 지도읍 전통시장에서 다음 달 5일부터 나흘 동안 신안 병어랑 농수산물 장터축제가 열려 다양한 체험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병어는 150척의 어선이 연간 680톤을 잡아 117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신안군의 주요 어종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참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오늘 광주가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위험, 이 때문에 피부 질환 지수도 위험, 식중독 지수는 경고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는데요. 광주 전남의 비는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은 다시 맑은 가운데 광주가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종일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광주가 18도, 화순 17도, 구례는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나주가 33도, 목포 26도, 장흥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는 오전까지 다소 안개가 좀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후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